질문 하나 드릴게요. 커피를 머그잔에 드실래요? 컵에 드실래요? 숲에서 버섯 혹은 독버섯을 가져오셨나요? 어제 점심으로 마카롱 혹은 마카룬을 드셨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머그잔에 커피를 드실래요? 아니면 머그샷을 찍으실래요?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하는 특정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는 걸 추측하셨을 듯한데요. 네, 그래요. 때때로 모음 하나가 전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삼바춤을 추는지 아니면 삼보를 추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1번 이모지 대 이모티콘. 제가 방금 보낸 이모지를 받으셨나요? 잠깐만요. 이모티콘이었나요? 쉬워요. 이모지는 진짜 그림입니다. 얼굴, 동물, 말 그대로 브로콜리에서부터 번개까지 무엇이든 되죠. 이모티콘은 보통 키보드의 문자를 조합 입력해 만든 얼굴입니다. 2번 새우 대 참새우. 이 두 종은 언제나 끝없는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우가 참새우가 커진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새우가 영국권 사람들이 미국 새우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참새우는 새우보다 훨씬 더 크고 다리가 더 많습니다. 3번 실리컨 대 실리콘. 단지 하나의 모음의 차이로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형에 부서지기 쉬운 실리컨은 규소라고 불리며 푸른 회색의 금속 광택이 나는 화학 원소입니다. 실리콘은 실리컨 원자와 산소, 수소, 탄소, 기타 등등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실리콘은 전형적으로 고무와 비슷하거나 액체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4번 시멘트 대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자갈과 모래, 깨진 돌이 들어있는 튼튼한 건축 재료입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은 시멘트로 알려진 특수 건조 분말과 섞여 반죽이 되고 단단해지는 거죠. 놀랍지요? 시멘트 없이 콘크리트가 존재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5번 머그잔 대 컵. 머그잔은 더 두껍고 더 크며 여러분이 창턱에 앉아 비를 내다보는 동안 손에 착 감기게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컵의 경우 보통 크기가 더 작고 디자인이 더 멋집니다. 보통 머그잔에 커피와 핫초코를 마시고 컵에 차를 마시게 되어 있지만 솔직히 요즘은 별 상관이 없죠. 6번 알약 대 태블릿. 알약은 작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학계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태블릿의 경우 허브가루나 화학약품이 압착된 납작한 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은 대부분 둥글지만 잘 찾아보면 삼각형같이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 삼보 대 삼바. 삼보는 구소련에서 등장한 현대 무술의 한 종류입니다. 무기 없는 자기 방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브라질의 빠르고 활기찬 춤인 삼바를 추면 됩니다. 8번 독액 대 독.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위험한 물질이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게 된다면 이는 독액입니다. 독액, 영어로는 venom을 가진 뱀이 있죠. 반면 독, 영어로는 poison에 중독되려면 독성의 버섯, 열매, 화학물질을 먹거나 들이마시거나 접촉해야 합니다. 또는 사악한 마녀의 빨간 사과도 있겠죠. 9번 질투 대 부러움. 이 두 가지 감정이 수많은 갈등으로 수십억의 관계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헷갈려 합니다. 질투란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이란 더운 날에 다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에겐 아이스크림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10번 종유석 대 석순.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긴 바위 조각들을 첫눈에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순은 동굴 바닥에서 위로 자라납니다. 종유석은 동굴의 천장에서 밑으로 자랍니다. 혹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바닥에서 자란 석순을 잡아당기려면 썩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유석은 쭉 잡고 있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종유석은 위, 석순은 아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11번 잼 대 젤리. 이 문제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괴롭히죠. 제가 아침으로 뭘 먹은 거죠? 잼? 젤리? 여러분 앞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보세요. 안에 과일과 열매 조각이 보이시나요? 그럼 잼입니다.
젤리는 즙만 들어있고 더 투명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이 끈적끈적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12번 마카롱 대 마카룬. 사람들은 이 두 디저트의 정확한 절차와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왔는데요. 가장 타당해 보이는 설명을 해드리죠. 마카롱은 달걀 흰자, 설탕, 아몬드 가루로 만든 쿠키입니다. 이는 프랑스어고 매우 예쁘고 인스타그램을 완전히 도배하고 있죠. 그리고 마카룬은 이탈리아 쿠키입니다. 마카룬은 간 아몬드, 코코넛, 그리고 다른 견과류로 만들어진 작은 쿠키죠. 안쪽은 하얀색이지만 아름답게 황금색으로 보이도록 구워져요. 문제 없어요. 둘 다 먹을게요. 13번 보트 대 배. 이 두 가지 해상 교통수단의 차이는 꽤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용어들을 섞어 쓰는데 선장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해합니다. 자, 명확히 하자면 배는 500톤이 넘도록 크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만큼 튼튼합니다. 동시에 보트는 훨씬 더 작고 부서지기 쉬운데요. 전형적으로 해안 가까이에서 강이나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이유기도 하죠. 차이점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이요. 배에는 보트를 태울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됩니다. 보트가 부서질 테니까요. 14번 아메리카 대 미국. 만약 여러분이 아메리카 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해명을 요구해도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합친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과 라스베가스의 불꽃놀이를 볼 계획이라면 친구들에게 미국 또는 미합 중국으로 간다고 말하세요. 15번 Great Britain 대 영국.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Great Britain과 영국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하나의 섬입니다. 하지만 Great Britain에는 수많은 작은 섬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북동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번 버섯 대 독버섯. 버섯을 따러 갔다가 독버섯을 꽤 많이 가져왔군요. 이는 절대 칭찬이 아니죠. 버섯은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곰팡이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병에 걸릴 위험 없이 씹어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버섯의 경우는 이름처럼 독성이 있고 이 곰팡이들 중 일부는 꽤 위험하므로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만 드세요. 17번 허스키 대 말라뮤트. 이 두 종은 끊임없이 서로 오인되고 있지만 허스키와 말라뮤트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품종의 개들입니다. 허스키는 시베리아에서 온 개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개량되었죠. 허스키는 날렵하고 다정하고 열정이 넘치며 종종 두 가지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집니다. 말라뮤트는 알래스카의 개입니다. 허스키처럼 사랑스럽지만 좀 더 느리고 더 크지요. 18번 알파카 대 라마. 자, 이 두 귀염둥이 모두 솜털 같은 얼굴, 긴 목, 그리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구별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우선 귀를 보세요. 긴 바나나 모양이면 라마입니다. 알파카는 짧은 창 모양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카의 얼굴은 더 푸르스름하고 약간 웃는 표정입니다. 알파카는 또한 라마보다 작습니다. 평균 알파카의 무게는 약 70kg이지만 다 큰 라마는 18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앞에서 두 종을 혼동한다면 라마는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번 악어 대 엘리게이터. 어느 날 여러분이 이들 중 하나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인정합시다. 꽤 무서운 동물들이죠.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악어인가요? 엘리게이터인가요? 먼저 그 동물의 코를 살펴보세요. 엘리게이터의 코는 폭이 넓고 외관상 U자형이고 악어의 앞부분은 V자형이며 끝이 뾰족합니다. 또한 엘리게이터의 입이 닫히면 여러분은 이빨을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악어의 경우 입을 다물고 있든 말든 간에 아래턱의 양쪽으로 이빨 하나가 튀어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악어의 본거지는 염수 저수지이고 엘리게이터는 담수 호수와 습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알아보는 데 시간 소비를 하느니 전 먼저 도망친 후에 나중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20번 스핑크스 대 스핑크스 고양이.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스핑크스는 나일강의 웨스트뱅크에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신화적인 생명체이죠.
반면 스핑크스 고양이는 미스터리, 전설, 혼합된 신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털 없는 고양이로 벨벳처럼 부드럽고 뜨거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1966년 캐나다 온타리오에 나타났었어요. 스핑크스, 한글어론 같은 발음이죠.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21번, 까마귀 대 큰 까마귀. 글쎄요, 저는 이들 중 하나가 런던 탑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까마귀인지 큰 까마귀인지 물어보면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더 작고 더 얇고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까마귀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일반 까마귀는 7살 어린이만큼 영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큰 까마귀의 경우 까마귀보다 훨씬 크고 꼬리가 길며 부리가 두껍습니다. 그들은 종종 짝을 지어다니고 낮게 깍깍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를 드립니다. 오레오 대 오레오. 하나는 유명한 맛있는 쿠키이고 다른 하나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죠. 녹색 마녀의 호위병들이 그녀의 성을 행진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못 믿겠다고요?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종종 혼돈하는 다른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까마귀 고기를 먹으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